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거 노획했습니다. 나토가 사상 최대 공중훈련에 1만 명을 동원했고 미국이 영국에 이어 열화 우라늄탄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 기반 시스템 파괴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는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별로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도 이제 미국과 나토가 결코 러시아와 공존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가 사라지든 미국이 사라지든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냉전은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주 체제와 달러화 패권을 거부해서 미국이 시작한 것이고, 냉전은 러시아가 달러화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 미국이 냉전을 열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언론 매체와 국제관계 학계는 러시아의 멸망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 군사 패권의 붕괴를 놓치지 않습니다. 패러다임 변동의 초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전의 정황을 유리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러시아가 엔진이 작동하는 레오파드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를 아주 쉽게 노획하고 있습니다. Что там, Ромаха? О, ты, граник. РПГ-22, да? О. А вот он, фрисовский нахваленный леопард. Ой, их две техники работают. Это Брэдли. Ну вот. Не так уж и страшна эта техника. Вот так вот. Слава России!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와 미국제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검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차량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엔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들이 노획한 서방의 이러한 중장갑차를 우리의 전리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AFP 통신은 노획된 차량 중 몇 대의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 위치에서 도망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워존의 편집장 타일러 로고웨이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많은 서방의 전투 탱크와 장갑 전투 차량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월요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3억 2,500만 달러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가 러시아 국방부 영상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지상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게 밀리자 나토가 사상 최대 공중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4년 동안 준비한 동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중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독일이 발표했습니다. 에어디펜더 23으로 명명된 이 훈련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데 최대 250대의 항공기가 6개 군사기지에서 훈련에 참여합니다. 총 25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훈련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항공기 100대를 파견합니다. 도이치 벨레는 에어디펜더 23 훈련에 나토 국가에서 온 1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오래전에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토의 동쪽 측면 국가 바로 바깥에 있는 격렬한 갈등으로 인해 나토에게는 확실히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을 공급하기로 해서 확실하게 레드라인을 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화 우라늄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화요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펜타곤 관리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M1 에브람스 탱크에 장착될 군수품을 보내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챌린저2 주력 탱크가 사용할 열화우라늄탄이 포함된 철갑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3월 말 영국 국방부가 처음 발표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저널에 실린 위험한 무기 기술에 대한 요약에 따르면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와 코소보 폭격에 사용된 열화 우라늄탄이 군대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묘책으로 환영을 받았으나 연합군 작전이 끝난 이후 몇몇 이탈리아 병사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열화 우라늄탄 제공에 핵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이 열화 우라늄탄에 대한 핵 승인을 발표했을 때 푸틴이 벨로루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배치했습니다. 워싱턴은 열화 우라늄 포탄과 핵무기의 연관성을 경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략 폭격기 같은 너무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바이든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그랬듯이 어느 날 갑자기 바이든이 TV에 출연해서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결국 F-16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F-16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최소한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 공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것은 확전, 에스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스크바를 미국과 충돌시키는 것이 승리를 위한 최선의 희망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스컬레이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술핵 무기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면 보편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핵 선제 공격 이외에 미국과 나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노력 대부분은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한 미국의 우주 기반 통신, 정찰 및 유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11월 달에 지상 요격 미사일로 궤도를 도는 미국의 위성 중 하나를 파괴하여 이러한 능력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서방의 보복을 받을 수 있으나 러시아는 미국보다 우주 기반 시스템에 훨씬 덜 의존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상호 신뢰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푸틴은 서방에 대한 반격 실패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위협적으로 부추긴다는 민족주의자의 비판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크레물린의 소모 전략은 나토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경우 푸틴과 러시아 국민의 인내심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이든이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기 전에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